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영빈관 문제죠. 영빈관 문제요. 맞아요. 영빈관 밀실 추진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 여기 질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나오고 있던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네. 이 영빈관 신축 예산 알고 있었냐 했더니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총리가 신문 보고 알면 우리랑 똑같은 거죠. 뭐 우리도 신문 보고 안 거고. 우리랑 똑같이 한 거죠. 그렇죠. 똑같이 알고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거 찾아낸 다음에 보도가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글쎄요. 이게 영빈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몰랐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그 정기경제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 네. 이 현 정부 들어서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솔직히 사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지금 총리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총리는 네,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도 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직 생활을 네. 기본적으로 직업이 공직 생활이시고 몇십 년 계속 해온 거죠. 한 30년이 넘었죠. 중간중간 김앤장도 갔다 왔지만. 있다가, 네. 그리고 회전문에다가 지금 몇 번을 지금 총리도 두 번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지금 네. 또 총리 두 번에 각 분야부총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에 몸이 배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공직 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토콜 내지는 어떤 그런 발언 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음.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중계되고 있는 이 그 현장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놓고 저도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네. 두 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로 허수아비 무능 총리거나 이른바 총리 패싱을 그렇죠. 당하고 있는 완전 거다. 패싱이죠. 정말로.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한덕수 국무총리를 저도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만났던 제가 취재했던 그 네. 분의 그 느낌을 생각하면 네.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실제로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대놓고 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네. 또 반대로 정말 무능하고 허수아 총리 패싱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실 네. 뭐 윤핵관 또는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 네. 심지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포함한 그쪽 다른 어떤 그 부처 라인에 대한 어떤 폭탄 선언? 폭탄 선언인가요? 너네 이래도 돼? 정말? 라는 식의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신문 보고 네. 알아야 될까? 그리고 그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거는 해외 다른 나라 가면서 정말 토픽감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여당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좀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신문 보고 알았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송 의원이 박구현 국조실 국무 1차장을 향해서 네. 중요한 국가 의제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총리가 알도록 하는 책임이 이 국조실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런 얘기. 근데 국조실장도 몰랐을 거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국조실장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음.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진작 알았어야지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또 송석준 의원의 이제 반박도 있었는데 자, 글쎄요. 정말 이게 음. 이미 이제 뭐 그 지난주에 이게 그 한병도 의원실에서 불거졌지만 저는 이게 한병도 의원이 정말 이거를 물론 한병도 의원실 통해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한병도 의원실에서 누군가 한병도 의원실에 좀 정확하게 뭔가 던져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걸 그 예산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 그 분야도 많고 몇천 페이지 되죠? 그럼요. 600조의 예산. 근데 이제 각 의원실마다 자기 분야 정무위 뭐 기조에 자기 해당 분야에 또 예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죠. 수 뭐 100조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에 들어있는 그 각
각각의 목록을 다 일일이 솔직히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예결산 심의 있고 예결위가 있고 별도 있고 전문위원들이 다 먼저 사전에 또 스크린하고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짠 기재부 말단 공무원 내지는 네. 이거 관련됐던 이거를 했던 공무원이 최소한의 어떤 양심적인 내용을 갖고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냥 저 혼자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쉽게. 꾹 끄집어서 확 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요. 더 만약에 그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은 이 예산을 과연 누가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누구 아이디어냐? 그렇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는 네. 기자회견할 때는 청와대 영빈관을 뭐 쓸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미 이제 그 용산 오면서 네. 당연히 영빈관을 어떻게 하냐. 할 것인지 네. 그래서 뭐 새로 지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영빈관을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고 뭐 1년에 뭐그 얼마 안 국빈 돼- 만찬짜리니까 일단 쓰고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그럼 그 장기적인 생각이고 당장 지금 현재 이 경제 이 위기상에 상식적으로 아무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웬만한 그러니까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설마 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네. 예산을 냈단 말이죠. 그래요. 과연 이걸 누가 냈을까? 그럼 이 음. 핵심은 지금 이거를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영빈관이니까 용산 영빈관이니까 그 해당 주무부처는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네. 총무비서관 1차겠죠. 음, 총무비서관이 예산을 짜고 그걸 기재부에 넘기니까 네. 대통령실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거 짜가지고 기재부에 넘겼어. 넘기니까 예.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비서실장이 오케이 사인해가지고 기재부에 넘겼을 것이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다 예산을 받아요 보통. 네. 그때도 보면 정부가 그 예산을 나기 전에 정부 기재부 각 부처로부터 다 내년 예산을 그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가 그 안에서 또 자기네 또 스크린해요. 그리고 막 자르고 지우고 없애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칼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기재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목에 힘주고 다니죠. 근데 과거에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과거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이쪽 예산들은 거기 잘 손을 못 댑니다. 네. 왜냐하면 하니까 VIP 예산인데 감손 되겠어요? 예. 그렇겠네요. VIP 예산은 그냥 다 통과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 봤을 때도 갑자기 878억이 훅 들어온 거죠. 대통령실에서 예산이 확.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400 얼마입니까? 480억 정도 쓴다. 490억 정도? 네. 내년에만 497억? 예. 그게 확 들어온다고 그냥 음. 쓰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근데 기재부 안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걸 해야 되나? 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실장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기재부 그렇죠. 예산실이 있거든요. 예산실장이 있어요. 그러면 네. 예산실장이 또 받아가지고 그걸 통과시킵니다. 쭉 쭉 보고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예산을 쭉 보면서 영빈관을 지어? 878억이 들어왔네. 네. 예산실장이 VIP 거니까 통과시켰겠죠. 그러면 이걸 또 이제 기획부총리한테 또 내년 국장 네. 보고하고 부총리한테 보고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소통도 안 되고 있어. 예. 왜 총리를 패싱이고 음. 왜 그것이 제대로 보고하고 국무총리에 네. 대한 어떤 보고도 없이 그런 그런 보고도 없이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의결이 돼요. 의결이 된다는 것은 이 한덕수 총리의 책임도 이제 있다는 거고 알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모르고 있다.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지시해서 근데 그 지시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처리한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그 뒤에 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보고만 받았는데 음. 그냥 뭐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예. 예, 비서실장은 알았을 텐데 음.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는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감사의 운영위에서도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총무비서관인 사람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잖아요. 네. 윤재순 씨. 그 검찰 출신의 그 성희롱 이력 논란을 빚었던 네. 윤재순 총무비서관. 그 사람이 다 결국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윤 비서관이 자기가 진짜 충성심에 우러나가지고 영민관을 이제 지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짰을까요? 누가 지시했을까? 누가 지시했을까?
이 부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거기에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봤더니 한 총리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재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은 그렇네요. 루트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예,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네. 아마 알아는 봤겠죠. 어제 그 대정부 질문 이후에 네. 나름대로 만약에 정말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더 이상하지만 아까 국무조정실장이 됐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됐든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든 예. 분명히 물어봤을 거거나 아니면 지난번 보도 나오는데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알아봤을 거예요. 음. 그러면 한덕 총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겠죠. 이것도 진실이 좀 궁금한 그런 사안이에요. 계속해서 알고 싶어지는 진실만 늘어나고 있고 네.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정말 왜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예. 예전에 이제 봤던 그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아니 네, 네.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 네, 상상 이상의. 네, 상상 이상. 우리가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이 항상 뭔가 펼쳐지는. 네. 참 그래서 해외든 국내든 참. 그래요. 이제 878억의 영빈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수혜 입으신 분들 네. 나눠줘도 이거 진짜 1인당 네.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민심이 이제 급격하게 정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빈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쌓여 있던 게 네.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원래 496억만 든다고 했지만 거기에 뭐 경찰청이나 행안부나 국방부 예산 2, 3분기 예산이 네. 전용이 되면서 전용된 306억 넘게 들어가고 네. 합참 이자하려니까 뭐 2천 몇백억이 2천 들어간다고. 몇백억. 뭐 드래곤힐 호텔에 옮겨지면 그것도 몇 천억이 그것도 한 들어가고. 3천억. 아니 또 그렇다 이번에 보니까, 예. 그 외교부 거기 공관 예. 거기 지금 관절을 하면서 공간이 없어졌죠, 외교부 공간이. 외교부 공간 없어져가지고 지금 네. 외교부가 지금 호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행사를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좀 별도의 수십억도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외교부는 공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지금 막 호텔을 전전긍긍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그 외교부 공간 관제는 또 최소 25억의 이상한 수익액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했다는 그것도 이미 나왔고. 네. 자, 우리의 이제 혈세가 잘 쓰여야 되는데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금 얘기가 이제 들어가네요. 영국 조문 외교 같은 경우도 우리의 혈세로, 우리 맞습니다. 이제 세금으로 네, 전용기를 타고 영국에 가서 일정을 소화한 거고. 그럼요. 근데 뭐 좀 실패한 셈이 됐고, 영빈관 신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878억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고, 뭐 306억 이제 들어간 상황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도 딱 그 듣자마자 네. 분위기 안 좋은 걸 듣고 보고받고 빨리 취소를 했던 거 아니에요. 철회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네. 거죠. 자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거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런데 정말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빨리 처리했던, 그리고 그래놓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큰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식으로 정말 네.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그리고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랬듯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가는 게 아니다. 짓는 시간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결국 차기 대통령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향해서도 만년 야당할 거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대승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네.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어불성설이지. 어불성설이다. 그래요. 아니 그걸 그렇게 자신들이 정말 그 다음 정권까지 그 걱정해 줄 거면 예. 그걸 왜 지금 해? 다음 정부가 결정하면 될 얘기. 그럼요. 그리고 물론 정말로 그 이미 정말 어쩔 수 없이 진짜 대통령실이 용산에 넘어왔고 네. 진짜 영빈관이 사라졌다고 하면 정말 그리고 다시 정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격이 네. 필요해서 그리고 그럼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그리고 국민들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국민들이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지금 청와대 영빈관도 쓸 수 있고 청와대 영빈관도 충분히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게 비효율적이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외빈을 모시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빈관 건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치 무슨 몰래 살짝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근히 497억이라는 그 진짜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이 돈을 그냥 자기네 돈은 아니라고 그냥 막 네. 그것도 지금 2년 안에 공사를 끝낸다고 막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괄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또 공사할 것인가? 그럼요. 이거 과연 누가 맡겠어요? 궁금하네요. 이 공사 누가 맡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안에 모든 걸 공사를 끝내고 수익 이것도 다 일괄로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일괄 네. 타결 형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도?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걸 누가 이미 사전에 짚어놓지도 몰라요. 지금 제대로 이미 어떤 업체들한테는 너희네 이거 들어올지도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네. 언제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보이네요.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번 정부 자꾸 들어서. 이 지금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아직 네. 이런 우리끼리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지 네. 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 같고 또 너무 고물가다 보니까 점점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좀 화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지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좀 걱정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